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인간이 되는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밝혀라. 그리고 널리 알려라. 가난함, 간소한 삶을 자발적으로 가져라. 자발적으로 손해를 받고 이익을 남에게 주라. 두려운 것을 하고 두려운 곳을 가고 두려움을 직면하라.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불편함을 만나라. 한계를 늘려라.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해봐라. 집착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놓아주고 집착하는 물건을 남에게 주라. 돕기 싫은 사람을 돕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성주군의 읍과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산청과 지수 등 지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주읍의 삼산리와 학산리, 금산리 마을의 유래와 문화유적과 산청과 지수의 지명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삼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삼산리는 석삼자와 매산자와 마을리자를 씁니다. 성주읍의 동남쪽에 위치한 평야지대로서 이천을 건너 대구로 통하는 도로의 좌측에서부터 예산리에서 외관으로 통하는 교육청 아래 지점 도로 좌우편 지역까지를 말합니다. 동쪽으로는 갈막고개를 넘어 삼봉 125.5m를 기준으로 선남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914년 3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기 전까지 삼산 1, 2인 댕금마을은 용산면에 속하였습니다. 용산 1위의 모산은 북산면에 속하여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1914년 읍내의 용산면과 보남면, 남산면, 북산면을 성주면으로 통합하면서 이 두 마을도 합하여 삼산동이 되었다가 1988년 1월 동이 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삼산이란 명칭에 대해서는 삼산 1, 2인 댕금마을을 일명 삼괴정촌이라 부르고 있어 이곳의 삼자와 삼산 1위 모산마을의 산자를 따서 삼산이라 하였다는 설과 삼산 1위 모산마을의 뒷산을 삼산이라 하므로 여기서 이름을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으나 어느 설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삼산리의 비실과 갈막마을 일대는 이천이 동류하여 백천과 합류하는 하류 지역으로 하절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를 면치 못했습니다. 1999년도 이후 이곳에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집단화하면서 마을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산리 일대의 복호산, 일명 지부산의 뜻과 삼봉산, 매봉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로서는 경산 1위 현 문화원 자리에 있던 성주군 교육지원청이 2001년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성주 소방서도 1998년 9월 9일 이곳에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2개의 행정리와 5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는 155가구이고 인구는 340명이 되겠습니다. 삼산 1, 2에는 댕끝과 덤끝, 왕대끌과 삼괴정촌이 있습니다. 성주읍에서 동쪽으로 성산 제1교를 건너 대구로 향하는 도로 북쪽에 북호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산 아래에 서양하여 위치한 마을이 댕끝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유래에 관해서는 옛날 이 마을에 대왕사라는 절이 있었으며 이 절로 향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대왕거리, 대왕결이라 한 것이 음이 변하여 댕끝, 덤끝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대왕사가 없어진 후 마을 옆 너티나무 숲 아래에 정자를 세우고 삼괴정이라 이름한 것이 삼괴정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앞에는 성산 육리 장작골 마을에서 성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린 물이 성삼천을 이루어 이천으로 유입되며 마을 앞 하천가에는 노구수인 왕보들이 산지해에 있어 여름철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2006년경부터 마을 앞 하천을 복개하면서 이러한 풍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 뒷산 복호산에는 절골이라 부르는 폐사지가 있어 이를 대왕암터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2005년경 국도 33호선인 성주에서 외관간 도로가 이 마을 뒤편을 통과하게 되어 지금은 절골이 마을과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마을 내에는 진주 강씨와 경주 최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실이 있습니다. 큰 마을인 댕끝에서 이천을 따라 내려가면 백천과 만나는 하구 우측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질이 내과의 충적형 사질양토로서 토지가 비옥하여 과수원 등이 대다수 면적을 차지하며 또 열매가 살찌고 충실하다 하여 비실이라 불렀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내에는 대여섯 가구가 과수원 등 독가촌으로 상거해오다가 1990년도 이후부터 도시 주민이 이주해와 현대는 20여 호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의 환경정책으로 하루에 집단화된 가옥을 이주시키고 환경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지금은 대형 농장을 소유한 몇 가구만 남아있습니다. 옛날 이곳에는 송림이 울창하여 언민들의 유희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며 명칭도 비실숲으로 불렸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정부의 농지 개간 정책으로 민간에게 불화되어 숲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삼산 1, 2 가구 수는 73호이고 인구는 164명이 있습니다. 삼산 1위에는 모산, 지산, 진해, 수사동이라 합니다. 성주읍에서 오랑 방향으로 약 2km 정도 지점의 도로 좌편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을 등지고 남양하여 아담하게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풍수 지리설에 의하면 지형이 개해터로 못이 있어야 마을이 흥하고 지탱된다 하여 마을 입구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마을 이름을 모산, 진해, 즉 모단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수사동이란 이름은 1882년 고종 19년에 이모군란 때 폭군을 물리친 공이 있는 순천인 만휴 박종현이 만년에 이곳에 응가하여 학문에 전념하니 후학들이 그를 위해 수사정을 지어 추모한 데서 연유하였다고 전합니다. 마을 내 성시로는 조선 순조 때 안동에서 입향한 진주인 강채흠의 후손들과 문목공 정구의 후손인 경제정소의 후손들이 대종을 이루어 왔으나 지금은 여러 성씨들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마을 내에는 학문과 덕행으로 향내에서 이름이 드러난 정원석의 후손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동원제와 정두석이 만년에 독서 강학을 위해 건립한 신덕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사동에 연원이 되는 수사정은 어느 시기에 허물어졌는지 지금은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가구는 갈막과 비루뱅이 마을을 합하여 82가구이고 인구는 176명입니다. 그리고 갈막, 로촌, 로막이 있습니다. 성주읍을 돌아 나가는 이천의 물길이 동요하여 배내, 백천과 만나는 하구, 삼봉 아래 서양하여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옛날 관민이 쓰는 육류를 조달하기 위해 읍에서 떨어진 하천의 하류에서 가축을 도살하였습니다. 소를 잡는 천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백정을 이곳에 정착시키고 갈대로 엮은 움막을 지어 살도록 한 탓에 갈막이라 하였다는 설과 성주는 지형이 와우형으로 지기가 이곳을 통해 빠져나가므로 이를 막기 위해 소를 도살하는 백정을 정착시켰고 마을 이름을 갈막이라 하였으나 음이 변하여 갈막이 되었다는 유래도 전해옵니다. 그리고 비루방
비루방이 연촌이 있습니다. 큰 마을인 모산에서 월왕으로 통하는 갈막곡의 좌측 성주 소방서 뒤편에 위치한 마을로서 현재 두세 가구의 농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이곳이 수원이 부족한 천수답 지역으로 건조한 지역의 비루어인 비루방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과 또 지형이 벼루 같다 하여 벼루의 토속어인 비루를 붙여 비루방이 연촌이 되었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또 이곳은 지기가 강하여 마을이 형성되지 못한 곳으로 모산마을 주민의 안녕을 위해 무당을 시켜 이곳에 빌었다 하여 비루방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을에는 고령박씨와 직강공파 파조인 성도 박숙동 이하 선세의 묘소 수호를 위해 후손들이 1930년경 건립한 원모제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서문탁의 3위 인곡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지어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삼산2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 1, 2댐 끝에는 삼산2 지성묘가 있습니다. 댐 끝말 안쪽 삼산2 654번지의 입구에 화강암제 부정형의 큰 지성묘 일기가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180cm, 너비가 220cm, 높이도 220cm입니다. 그리고 대왕사 유지가 있습니다. 댐끝마을 뒤쪽에 있었던 사찰로 조선 초까지는 존재했으나 1677년 경산지가 간행될 당시에는 이미 무너지고 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조선 초 영의정을 지낸 이직의 형제의 집에는 천왕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글자가 서로 비슷하여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이 1415년 태종 15년에 황희와 함께 충녕대군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성주로 기양와 이 절에 우거하면서 여름을 지냈다 하며 그가 지은 시가 경산지에 실려 있습니다. 대왕사의 위치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 뒷산에 절터가 남아있어 대왕사 유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 이리에는 수사정이 있습니다. 1882년 고종 19년 이모군란 때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병조 참의에 오른 만휴 박종현의 학덕을 추모하고 마을의 유림들이 수사동 모산에 세운 정자로 어느 시기에 허물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지금은 유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원제가 있습니다. 모산 마을의 동쪽 산록 아래 위치한 건물로서 근세 유학자로 향내에 이름이 난 청주인 월담 정원석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세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신덕제가 있습니다. 모산 마을 동편 산록 아래 동남향하여 위치한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팔짝지붕 건물로서 청주인 도은 정두석이 독서 강학을 위해 1926년에 건립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후손들이 그의 추모지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모제와 비루방이 있습니다. 월안고개 일명 갈막고개 서쪽 산록 아래 위치한 건물로서 건물 위쪽 산록에 있는 고령박씨 직강공파 파조인 박숙동 1455년에서 1510년까지 생존한 선세의 묘소 수호를 위해 후손들이 1930년경 건립한 제사입니다. 건물은 정면 3칸과 측면 1칸 반의 호처마 팔짝지붕으로 남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충원비가 있습니다. 충원비는 성주교육지원청 동북편에 있는 산림욕장 내에 동남양하여 세운 국가보훈청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이 비는 조국의 독립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조국 강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와 파월, 장병 등 선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6.25 전쟁 때 제54 주년을 맞이하여 2003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하였습니다. 비문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이상희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청과 지수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 1, 2에는 복호산과 지부산이 있습니다. 댐끝마을 위편에 위치한 산으로 일명 복호산이라고도 합니다. 높이는 187.1m이고요. 풍수지리술에 의하면 성주 읍기는 소가 누워있는 형상인 와우형이라 소가 달아나지 못하게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 하여 복호산이라 하였다 합니다. 또 소가 달아나지 못하게 소 고삐를 메어둔다는 뜻으로 지부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에는 절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고려 때 창건돼 조선 초기까지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대왕사터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삼성천이 있습니다. 성산 육리 장작골 마을 뒤 성산에서 발원하여 성주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흘러 댐끝마을 앞을 지나는 소하천으로 이천에 합류합니다. 하천의 이름은 성산리와 삼산리에서 각 한자식을 따서 성삼천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댐끝들이 있습니다. 삼산 1, 2 댐끝마을 서쪽에 위치한 앞들로 이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 1위에는 매봉산이 있습니다. 성주 소방서가 위치한
비루뱅이 뒷산을 매봉산이라 하며 높이는 136.4m로 학산 1리, 말뱀이, 그리고 율 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정 동국 여지성남의 성주 풍속조에는 속상 화려 호응견, 즉 화려한 것을 숭상하고 사냥매와 개를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 매봉산에는 매를 길러 매 사냥을 즐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삼봉산이 있습니다. 갈막마을 뒷산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125.5m고 오락면 대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은 산의 봉우리가 3개라 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산의 북쪽 골짜기를 고충골이라 하며 이곳에는 냉천이 있어 여름에 찬물이 흘러나옵니다. 또 동쪽 산록에는 한주 이진상을 기려서 세운 삼봉수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막고개와 오랑고개가 있습니다. 성주읍에서 오랑으로 통하는 도로상에 있는 고개로 삼산 2리 갈막과 비루뱅이 마을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외관으로 통하는 국도 33호선의 주 통로였으나 국도를 확장하면서 노선이 변경되어 지금은 통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산들과 모산들이 있습니다. 모산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앞들을 말하며 일명 모산들이라 부릅니다. 경지 면적이 넓어 이런 시기인 1990년에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층골들이 있습니다. 갈막고기를 넘어 오랑통로 도로 아래에 위치한 들로서 경지 일부가 성주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막지가 있습니다. 갈막마을 앞에 삼산들의 하류에 있었던 못이었으나 격리 정리 사업을 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의 채석강이 되겠습니다. 되어버린 채석강 운명, 기폭의 꿈을 싣고 온다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었건만 파도 소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채석강아 말 좀 해다오. 되어버린 채석강 운명, 기폭의 꿈을 싣고 온다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었건만 파도 소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재석강아 말 좀 해다오 방파제 여인의 서름 그 누가 알까 재석강아 말 좀 해다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학산 마을에 대한 자연 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학산에는 학자에다 매산자, 마을리자를 씁니다. 성주읍의 동북편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쪽으로 백천을 경계로 월왕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구암말까지 역촌이었던 답계 마을은 월왕면 보동과 함께 당소면에 속하였습니다. 말배미와 세정리 마을은 읍내 4개 동 중 북산리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답계 마을이 당소면에서 성주면으로 편입되어 말배미, 세정리와 합하여 학산동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동이 리로 바뀌면서 학산리로 개칭되었습니다. 학산리에 대한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나 인근 하천인 백천과 마을이 접하고 있는데 하천의 먹이가 풍부해 외가리, 백로 등이 마을 뒷산에 많이 서식하여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학산리 답계 마을은 1895년 고종 32년 우체사 관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군 내에 있었던 두 곳의 역 중 한 곳으로 조선시대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한 역사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 대끼마을은 조선 연산조 때 무호사와 1498년에 단초가 된 전필제 김종직의 조의제문 저술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산리 관할 구역 중 서편 예산리와 금산리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2011년부터 군에서 시행한 성주공단 조성지구에 편입되어 농지가 공장 부지로 변하였습니다. 학산 1, 2 세정지 마을 또한 2013년부터 조성 중인 제2차 성주공단 지구에 편입되어 마을 전체가 사라질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2개의 행정리와 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산리 전체 가구는 128가구이고 인구는 156명입니다. 그리고 학산 1, 2 답계 대기가 있습니다. 성주읍의 동북편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쪽으로는 백천을 끼고 뒤로는 야트막한 165m 정도 되는 삼봉이 감싸는 곳에 남양으로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구암말까지는 현재 월왕면으로 통합된 당소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주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답계라는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나 1454년 단종 2년에 완성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1530년 중종 25년에 편찬한 신정 동지여지 성남 등에 이미 답계역이라는 역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 답계라는 지명은 오랫동안 불려온 지명입니다. 대끼라는 이름은 답계의 의미 와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계역은 고려시대부터 설치한 역참의 22개 역도 525개 역 중의 하나로서 조선시대에는 40개 도로 노선 가운데 경산부도에 속한 역 549개소로 용안면 상은리와 안은역과 함께 군 내에 드나드는 관리들의 역마 제공과 교통, 통신을 담당하였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 우체사가 설치되고 역참이 폐지됨에 따라 교통로가 변경되고 마을도 쇠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역참이었던 건물터 등은 지금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앞에는 성산지를 저술한 고성인 학산 이순음이 1912년 사비를 들여 만든 봉황지가 있습니다. 이 못은 처음 인근 토지에 대한 관계와 역전 토지로서 1인에게 납부하던 소장료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성하였으나 지금은 관정 등 지하수와 성주댐을 이용하므로 관계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절반 이상이 토사로 메워져 있습니다. 봉황지 앞에는 1918년 무원년 주민들이 세운 이주사 수넘 선덕 불망비가 있습니다. 불망비는 저수지 남쪽 제방 밖 동네 초입에 있던 것을 40년 전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전합니다. 마을 뒤에 살록 남쪽과 북쪽 구릉지에는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고 주변에는 삼국시대 때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산지해 있습니다. 마을 성시로는 영조 때 충남 당진에서 이곳에 입향한 면천인 종선의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주 한시와 여양 진시, 김해 김씨 등 여러 성씨가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56호이고 인구는 112명입니다. 그리고 학산 이리에는 말뱀이, 마율, 두율, 두촌이 있습니다. 성산읍 삼산 2리 갈막고개 월안고개를 지나 오랑교 못 미치는 곳에서 북쪽으로 난 농로로 따라가면 약 1km 지점에 동북항하여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우선 이곳은 조선시대 역참이 운영될 때 용암 상언리의 안은역과 성주읍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중심 길목으로서 답계역에서 쉬어가는 길손들이 말을 메워두는 곳이라 하여 마방이라 하였습니다. 발음이 와전되어 말뱀이라 하였다는 설과 또 마을 서남 쪽에 산이 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말의 배 위치에 말을 세웠다 해서 그 이름이 말뱀이라 유래하였다고 전해오기도 합니다. 또 마을 앞 백천가에 큰 밤나무 숲이 있었던 관계로 말밤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또 마을 남쪽의 삼봉인 해발 141m의 곡식을 가득 담은 말과 같아 말매라 하고 마을을 두촌이라 하였다고 전해오기도 하나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988년 12월 성주 문화원에서 간행한 예향 성주 마을지 제수천 편저에 의하면 지명의 병인은 소를 말함인데 신라 때부터 향, 소, 부곡의 제도에서 나온 것이고 또 특정물의 생산을 위한 공장을 종사케 하는 생산업소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인조 때 김영인, 김범국이 입항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해 왔으나 지금은 성산 이씨 등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지, 사정지, 만수가 있습니다. 댁기마을 남서쪽에 남양한 마을로 이 마을은 경지정리로 농도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월왕면, 보암리와 용강리 등지에서 성주읍 소재지를 잇는 중요 통로에 위치한 마을이었으나 차량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곳 수수골을 경유하는 길은 면과 면을 잇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되고 지금은 농로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예부터 이곳에 성주의 무강과 인사들이 활쏘기 연습을 위한 활터와 정자가 위치하고 있어 사정리로 불려왔으나 사정리의 음이 변하여 세정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1911년경 조사된 조선 지지 자료에 의하면 마을 이름이 만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지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근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전공을 세운 배무범의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뒤 언덕에는 그의 무덤과 묘비가 있고 가구는 40여 회, 인구는 90여 명입니다. 이 마을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주 산업단지 2차 조성에 포함되어 2016년 3월에 완공되면서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학산 1위 가구는 세정리 마을과 합하여 72가구가 있고 인구는 144명입니다. 이건 이제 문화유적입니다. 학산 1, 2에는 답계역이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설치되어 1895년 고종 32년 우체사가 설치되고 역참이 폐지될 때까지 군 내에 드나드는 관리의 역마 제공과 통신교통을 담당했던 역으로 옹암면 상은리의 아는 역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역사가 있었던 위치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품원이 있습니다. 답계역과 함께 대기마을에 설치하였던 원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여관의 성격을 띠는 제도로서 주로 역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원에는 원우가 있었으나 이곳에 설치한 다품원에 관하여는 성주 관련 지지에만 기록되어 있고 위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산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마을 뒤 살록인 학산리 산 49번지에 일대와 성황당 고개 넘어 백천 쪽으로 돌출된 구렁지인 산 98-2번지 일대는 직경 6m 내외, 높이 0.5m 내외의 봉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도굴 등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매장 주체부가 드러나 있는 것이 없어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봉분 규모 등으로 볼 때 삼국시대의 소형 석곽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사, 수넘, 성덕, 불망비가 되겠습니다. 대기마을 입구 봉황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90cm, 폭은 30cm의 화강석 비수로서 이수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1912년경 성주의 지지인 성산지를 저술한 고성인 학산 이수놈이 이 마을에 들어와 사비를 내어 인근 농지의 관계를 위한 봉황지를 조성하였는데 주민들이 그 공을 기리기 위해 1918년에 세운 비가 되겠습니다. 산천과 지수 등 지명에 대했습니다. 학산 1, 2에는 성황당 고개가 있습니다. 대기마을 아래 동편에서 월왕면, 보암, 용광리로 통하는 고개길로 옛 답계역과 파발이 다니던 주요 도로였으나 지금은 폐하여 농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곳 고개마루에 성황당이 있어 성황당 고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천이 있습니다. 대기마을 뒤 산쪽에서 발원하여 마을 앞에서 세정지 마을에서 흘러오는 물과 합하여 백천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긴장골이 있습니다. 대기마을 초의 마을 진입로 서편에 위치한 농경지로 마을 혈관 아랫뜰을 말합니다. 그리고 깡골과 옛뜰, 집 앞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지는 대기마을 입구 오른쪽에 위치한 못입니다. 못은 성산지를 저술한 학산 이수놈이 이 마을에 정착하여 주민들이 가뭄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1912년 사비를 들여 만든 못입니다. 지금은 대다수 관계지역이 지하수 개발과 성주댐 용수를 이용하고 있어 못의 기능이 쇠퇴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산 1위에는 학산교가 있습니다. 성주읍에서 외관으로 통하는 국도 33호선의 백천상에 있는 다리로 외관과 통하는 주 통로였으나 성주 외관 간 도로 확장 포장 사업 때 노선을 변경하여 교량을 별도로 설치한 후 기존의 학산교는 월왕면과 통하는 군도로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골이 있습니다. 말뱀이 마을 서쪽 산 너머 골짜기로 세정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안골은 세정지 마을 서쪽
동쪽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정지 덜이 있습니다. 세정지 마을 앞 덜을 말합니다. 제2차 성주 산업단지에 편입되어 공장지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답덜이 있습니다. 말뱀이 마을 앞의 농경지로 백천변에 있는 덜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산못이 있습니다. 말뱀이 앞에 있는 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양지연의 인생은 물레방아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앞산 새 한 마리 가사 없는 노래를 하고 너도 나도 일어나 큰 북을 울려라. 잠에서 오늘 아침에 무지개 떴네. 세상 사람들아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둥기둥기 두둥둥 큰 북을 울려라. 희망찬 아침 해가 찾아올 거야.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금산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주 읍기인 진산인 184.9m의 인연산을 경계로 북으로 초전면과 접하며 여기서 남으로 뻗어내려온 완만한 구렁지가 성주 중학교 뒤편까지 이어져 이곳에서 예산리와 경계를 이룹니다. 또 김천으로 통하는 지방도 905호의 동쪽에는 경지 정리를 한 농경지가 도로를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 농경지 동쪽에는 구렁지가 형성되어 학산리와 경계를 이룹니다. 또 김천으로 통하는 지방도 905호의 동쪽에는 경지 정리를 한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 농경지 동쪽에는 구릉지가 형성되어 학산리와 경계를 이루어 그 안쪽이 모두 금산리 구역입니다. 마을은 인연산에서 나무로 뻗은 구릉지를 중심으로 연산, 도덕골, 고두묵골, 와야골, 외역골, 상당골 등 5개 마을이 서로 언덕을 경계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읍내 4개 면 중 북산면에 속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4개 면, 용산면, 보남면, 북산면, 남산면이 성주면으로 통합됨에 따라 위에 5개 마을을 합하여 금산동이라 하였으나 그 후 동이 리로 바뀌면서 금산리로 개칭되었습니다. 금산리의 지명 유래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성주 읍기의 진산인 인연산이 위치하고 있어 예부터 이곳을 신성시하여 묘를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663년 한강 정교의 묘를 이곳으로 이정하고부터 묘를 쓰게 되었다 하니 금산리의 유래도 인연산과 관련하여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당초 3개의 행정리에 5개 자연마을이 있었으나 905번 지방도의 동쪽에 위치한 금산 1리 와야골이 2011년부터 시행한 성주지방공단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마을이 사라지게 되어 4개의 자연마을로 축소하였습니다. 금산리에는 1927년 성주농업보습학교로 개교한 성주고등학교가 있으며 가구는 231가구이고 인구는 568명이 됩니다. 금산 1, 2는 인산과 연산이 있습니다. 성주 읍기의 진산인 인연산 아래 남양하여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뒷산 인연산에서 유래하여 인산이라 하였으나 조선 현종 1663년대 한강 정구의 묘를 수륜면 수정리 창평산에서 이곳으로 이장한 후부터 마을 이름도 인산, 도장 인자에서 어질 인자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또 연산이라는 어원 역시 인연산에서 나온 이름으로 인과 현을 합하여 연으로 변화하여 연산이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일설에는 이곳이 풍수가들이 말하는 연화부수의 형국이라 하여 연산이라 부른다고 하나 근거는 없습니다. 마을 동쪽에는 약 70m 높이 대티고개가 있었는데 이곳이 김천과 서울로 통하는 주 통행로로 905번 지방도입니다. 인연산은 옛날 성주의 목사가 교체될 때 이 산 아래에서 관청 또는 관직의 도장인 관인을 교체했다 하여 인현으로 불렸다 합니다. 또 배티고개 옆에 작은 못이 있었는데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목사가 부임하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 빠져 죽어 그 뒤로 관리들이 올 때는 이 길을 피하고 답계로 돌아서 다녔다고 전합니다. 인연산에서 성주읍의 봉두산까지는 낮은 언덕이 굴곡을 이루어 이어져 있어 이곳을 고을의 주맥이라 하여 보호해 왔으나 근년에 객도 사업이 성행하면서 이곳이 파헤쳐져 그 주맥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수원백시 집성촌으로 선조 때 상주 목사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전사한 신안 백추의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후손들이 1919년 건립한 경신제가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마을 내에는 수직으로 통정대부에 오른 근세의 유학자 운고 백학수를 추모하는 운고제와 마을 뒤 인연산 아래에 문목공 정구의 후손들이 묘제를 위해 건립한 인현제가 있습니다. 마을 동쪽 도로 초전 통로 건너편에는 원불교 2대 종법사를 지낸 정산 송규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원불교 3동 연수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진입로는 과거엔 마을 앞 주막거리에서 소하천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주 통로였으나 예산리와 금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마을 입구에서 직선으로 905번 지방도와 연결하는 농로를 개설하여 지금은 대다수 주민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 진입로 입구에는 1976년에 세운 신암 백추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가구는 75호이고 인구는 173명입니다. 그리고 금산 1위 도덕골입니다. 마을 유래는 예부터 이 마을 주민들이 도덕심이 강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또 고려말 등과에 도총관을 지낸 미은 배극명이 고려가 망하자 낙향하여 이곳에 응거하면서 도덕골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는 노구수인 왕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흘러내린 개울물은 마을 진입로를 지나 905번 지방도와 만납니다. 이곳에 옛날 성난간을 두른 아름다운 돌다리가 있었으나 도로 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성씨는 배극명의 자손인 성산 배씨들이 세거해 왔으나 지금은 여러 성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장석영의 문인으로 성산지를 간행한 소헌 배정곤도 이 마을 출신입니다. 가구는 고두목골을 합하여 66호이고 인구는 186명입니다. 고두목골은 금산 1위의 본 마을인 도덕골에서 성주고등학교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로서 인연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언덕에 남양에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상세하지 않으나 나지막한 산들이 동그랗게 마을을 감싸 있다고 하여 고 더하기 두묵골을 합성한 고 같다고 전해옵니다. 지금은 성주고등학교 주위로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약골, 외약골이 있습니다. 도덕골 마을의 905번 지방도 건너편의 나지막한 야산 아래 남서향으로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질 좋은 찰흙이 많이 나와서 옛부터 기와를 굽는 공장이 있어서 와야골이라 불렀다 합니다. 하지만 어원으로 볼 때 본 마을인 도덕골에서 바깥들의 고란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려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뒤에서 세정지로 넘어가는 고개에는 옛 여재단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예지댕이라 불려지고 있어 이곳에 여재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을의 전성기에는 약 20여호가 거주하였으나 2011년 성주산업단지 조성지구에 편입되어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지금은 공장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금산 산리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골과 성당골 규당입니다. 성주에서 김천간 도로에서 성주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서쪽 언덕 아래 남동양한 마을입니다. 마을 구역은 서쪽으로 언덕을 경계하여 백전 1리 모군물과 용신 1리와 접하고 남으로는 성주중학교 북쪽 언덕을 경계로 예산 3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옛날 마을 아래에 당제를 지내는 신당이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신당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상당골로 불렸다는 설과 또 임진왜란 때 이곳에 피난와서 살게 된 최씨의 호가 상당이라 하여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지금도 위아래 두 곳에 동제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는 성주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2013년까지 총 13,7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 숙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다 낙향하여 회로당을 건립하고 고을의 문풍을 진작시켜 풍속을 순화시킨 고촌 배정희의 묘가 있습니다. 마을 성시로는 선조 때 입향한 경주인 최진원의 자손을 비롯한 성주 이씨, 전주 이씨, 평택 임씨 등이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30호이고 인구는 209명입니다. 예, 그리고 건강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절개하고 또 자주 먹는 짜장면과 짬뽕, 라면을 먹으면 신물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라면, 피자, 도넛 등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한국인에서 증상을 자주 유발하는 식품입니다. 위 안의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해 신물이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흔한 위장병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에 427만 5,198명에서 2021년 486만 3,0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식도와 위의 경계부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약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열리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악화 음식으로는 커피와 카페인이 함유된 차와 음료, 초콜릿과 민트,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하부식도 활약근의 압력을 낮춰 억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해야 됩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 위 내부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에 따르면 짜장면과 짬뽕, 라면, 피자, 도넛 등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한국인에서 증상을 자주 유발하는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식품은 기름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튀김이나 전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보다 구이나 찜 등 기름 사용량이 적은 방법으로 조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류는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이나 갈비 대신 담백한 살코기 위주로 선택을 하고요.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 점막이나 상처를 자극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찌개나 떡볶이, 신맛 강한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감귤류 등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음식 섭취에 따른 증상 발현이나 악화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자신에게 증상을 유발하는 식품을 잘 살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식과 야식 습관도 위산 역류 악화를 일으킵니다. 특정 음식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야식, 폭식 등의 식습관은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류는 대개 식사 후에 발생하므로 적정량의 음식을 규칙적인 시간에 먹고 식사 후에는 3시간 내에는 눕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복부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위험 요인입니다. 비만 관리를 해야 하고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이 2배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아리랑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모임이 조직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한겨레 아리랑연합회와 한국공연예술원, 각 지역 아리랑 보존회 등 20여 개 관련 단체가 결의 기념일 아리랑의 날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정위원회는 아리랑 정신의 세계 보편화와 인류 무형문화유산 가치 세계화와 남북 문화교류의 견인, 자립적 전성 주체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180여 개국 해외 동포 사회와 함께 기념일로 아리랑의 날을 제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아리랑의 3대 정신인 저항과 대동, 상생을 기조로 민족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정부에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하도 해녀 합창단의 제주 아리랑이 되겠습니다.